네, 이제 시장의 지수대를 봤으니까 또 유망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할 시간이죠. 유망한 스몰캡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양증권 스몰캡 팀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의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DNF라는 회사고요. 사명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DNF라는 업체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F는 반도체용 정밀 화학 재료 소재 업체입니다. 말이 어렵죠. 2001년에 설립했고요.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전공정 쪽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DPT, 뭐 ACL, SOD, 뭐 하이K 같은 좀 어려운 전문 용어죠. 그러네요. 예. 반도체용 소재, 전공정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안 쓰는 것들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만큼 계속해서 성장력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반도체 소재 업체가 이 재료들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 성공해서 숫자로 나오는 실적으로 나오는 원년이 올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회사를 좀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 실적이 올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좀 복잡한 이러한 부분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각각 어떤 제품들인가요? 네, 뭐 제품별로 보면 뜯어보면 뭐 IR 담당자도 혼동될 정도 상당히 어려워요. 시청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이제 품목들을 살펴보면 DPT와 하이K라는 두 품목이 급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회사의 실적 개선의 키포인트입니다. DPT, 하이K 동이 같은 재료인데요. 반도체 전공정에 쓰이고 있고요. 반도체 과정 중에서 패터닝을 하고 뭐 케미컬 작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필수 소재입니다. 네. 특히 이 소재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점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어요.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회로 폭도 좁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원료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수요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DPT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DPT는 지난해 100억 정도밖에 매출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220억,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패터닝에 쓰이는 필수 희생막 재료이기 때문에 D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D램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DPT라는 재료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 특성상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간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에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받는 과정, 삼성전자한테 2013년도 하반기부터 매출이 올라와서 14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서 그러네요. 보수적으로 내년 초반을 가정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이제 바로 삼성전자 17라인이 가동을 합니다. 그럼 D램 생산량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DPT 매출도 다시 한번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DPT 매출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키가 하이K라는 제품이에요. 뭐 제품명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숫자들이 어떻게 늘어가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이K라는 제품도 점점점 반도체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하이K가 필요하게 되고요.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미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이K는 많이 쓰인다라는 것들이고요. 기존에는 일본 업체들이 거의 다 대부분 썼어요. 그래서 2013년에 7억밖에 안 했지만 올해 하이K가 드디어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하네요, 그래서 증가세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한 100억 정도 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매출을 보면 지난해 7억밖에 못했어요. 하이K 매출이.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라인에 들어가면서 분기당 30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반기에 90억 정도 역시 17라인 돌아가기 시작하고 점점점 물량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든 뭐 SK 하이닉스든 모든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를 뿐만 아니라 IT 완성 제조 업체들이 원료를 공급받을 때는 듀얼 벤더 또는 3개, 4개 벤더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과점화되어 있어요.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소재들을 많이 쓰는데
DNF 같은 국산 소재 업체도 이제 채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로 나왔던 고객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고객사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큰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잡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일단 잡았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네. 역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뭐 하이케이나 DPT나 시도를 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근데 2015년도부터 다른 제품입니다. SOC라는 제품인데요. 예. 같은 역시 반도체 전공정의 소재 업체예요. 패터닝 공정에 쓰는 전구체인데요. 역시 일본 업체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하이닉스의 캐파를 감안하면 한 원료들은 한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뚫어서 들어가겠다는 건데 SKC를 통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SKC도 반도체나 소재 재료 업체고요. 역시 DNF가 SKC에 납품하면 SKC가 또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국산화시키려는 노력은 상당히 강하다. 그 가시적인 것들은 2015년 정도면 내년입니다. 2015년이 네. 먼 훗날이 아니고 내년 정도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2014년에는 샘플 정도 한 뭐 5억에서 1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내년에는 100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에 따라서 실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텐데 연간으로 보자면 지난해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고요. 그동안은 뭐 연구 성과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형편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206억 원 정도밖에 못했지만 올해는 뭐 600억 가까이 580억 정도로 전년 대비 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또 거의 한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고성장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케이라든가 DPT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걸목할 만하게 증가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데요. 그 원인은 소재업체라는 기본적인 사업의 특성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BEP가 넘어서면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88억까지 적자가 났던 영업이익은 올해 160억, 내년에 200억이 넘어가고요. 내후년에는 300억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소재업체라는 점, 사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실제로 지금 숫자로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점프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주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수준인데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지금 말씀해 주신 실적과 대비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라는 큰 고객사를 자신의 이제 메인 고객사로 이제 확보함으로써 주가 이제 재평가 받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더 이제 기관들의 관심,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소재 업체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양산 라인에 탑재되기가 어려운데 소재라는 건 한 번 탑재되면 또 쉽게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라인에 탑재됐기 때문에 점점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소재는 계속해서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주가에 사야 되냐?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동종업체, 국내, 해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나라고 이제 좀 살펴보면요. 국내 소재 업체들은 13배에서 15배, 약 한 14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은 한 16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DNF 같은 경우는 14년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12.5배 정도, 그러니까 13배가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약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국내 소재 업체 대비해서는 뭐 아주 급격하게 뭐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원년으로서 삼성전자에 타기 시작했고 네. 성장이 높은 소재 업체라는 점에서는 타 여타의 국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기관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매출이나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봐도 물론 동종업계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DNF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동양증권 스몰캡팀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